꺼져. 만지지 마. 강추수. 내가 후작부 문벌을 탐내지 않았다면 이름을 속이고 내가 어떻게 명월과 한평생을 놓쳤겠어. 승재, 20년 동안 내가 널 위해 집안을 돌보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쳤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미워하다니. 너 같은 속이 검은 여자는 볼 때마다 역겨워. 마님, 이걸 좀 보세요. 이 혼사는 정말 천생연분이네요. 영원 후에 세자분께서 직접 당부하셨어요. 청혼의 첫 번째 예물을 반드시 강가의 큰 따님께 드리라고, 강추수 따님께. 추수가 세자분의 총애를 받게 된 건 그 또한 그녀의 복이지. 왕매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가씨, 말씀하세요. 저는 송세자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인연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추수야, 무례하지 마라. 세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상원절 등불 축제에서 아가씨와 알게 되셨다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상원절 등불 축제요.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는 두 아가씨가 있습니다. 영원 후보에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아가씨,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가요? 지난 생에 여동생이 몰래 나가 놀고 내 이름을 속이고 나를 고생시켰지. 나는 강가의 큰딸 추수. 이번 생에는 내가 너희 이 연인들이 맺어지게 할 거야. 세자분이 그렇게 정이 깊다면 분명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으실 테고, 전혀 모르는 여자를 이 일은 중매쟁이께서 확실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추수야, 영원 후보의 혼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해도 못 얻는 건데 네가 당장에 거절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어머니, 진정하세요. 딸이 하는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 중매쟁이가 한 말을 들어보면 송세자께서는 딸에게 일편단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 착오가 아니라면 어떡하냐. 그 송세자가 바로 너에게 반한 거라면. 어머니, 명월을 잊으셨나요? 명월이 상원절 날 또 몰래 나가 놀지 않았나요? 그 애는 원래 겁이 많잖아요. 아버님께 꾸중 들을까봐 아마 제 이름을 썼을지도 몰라요. 밖에서 송세자를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지. 그 녀석 성격에 그런 짓을 할 만도 하다. 이따가 불러서 물어볼게. 다만 저 영원 후 세자는 일표인재라며 이렇게 좋은 혼사를 내게 딱 어울린다. 어머니, 이 혼사는 명월이 시집가도 똑같아요. 헛소리. 집안을 다스리는 주모는 침착하고 현숙해야 한다. 네 동생 그 경망스러운 성격이 어디에 맞겠니? 맞아요. 지난 생에는 제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했어요. 후부를 알뜰히 꾸렸죠. 그 대가로 받은 게 뭐였을까요? 그저 그의 냉담과 원망뿐이었어요. 어머니, 인연은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부기도 감옥에 불과해요. 그래. 내가 먼저 명월이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마. 만약 정말 그 애라면 이 혼사는 그 애 뜻대로 할 수밖에 없지. 지난 생에는 후부에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어요. 고통 속에 살았죠. 이번에는 절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언니, 저 찾으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누가 화나게 했어요? 정월 대보름날 너 또 몰래 나갔지? 아니에요. 그날 배가 아파서 일찍 잤어요. 거짓말을 하다니. 혹시 네 언니 이름을 도용했니? 밖에서 영원 후 세자를 만났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밖이 시끌벅적해서 잠깐 나갔어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시면 제 발목을 부러뜨리실 거예요. 어머니, 이 녀석아. 정말 대담하구나. 이게 밖으로 새면 내 명성은 돌볼 생각 없니? 내 언니 이름을 쓰다니. 언니, 미안해.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여칙 100번 베껴 쓰라고 벌 받았어. 또 벌 받으면 손이 부러질 거야. 언니, 최고야.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송세자가 마음에 들어 했어. 벌써 중매쟁이를 구해서 찾아와 청혼했어. 설마 우리가 그냥 같이 등불 수수께끼 몇 개 풀고 술 한잔 했을 뿐인데. 나는 원래 너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평생을 약속한 줄 알았어. 아니야. 언니, 헛소리 하지 마.
그냥 얼굴이 잘생겼고 재미있어서. 이제야 무서운 걸 알겠니? 늦었어. 후부의 예물이 벌써 오고 있을지도 몰라. 언니, 이거 어떡해요? 청혼은 연니한테 한 거잖아. 강 이소저. 잘 생각해봤어?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있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부터 제대로 생각해봐야 해. 언니, 이것 봐. 이거 예뻐? 역시 왔구나. 언니, 저기 봐. 저기 송세자야. 강소저. 여러 날 만에 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세자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댁은 강대소저이신지 아니면 강이소저이신지. 제가 강이소저예요. 다만 강호를 떠돌다 보니 진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세자께서도 강호 사람이시니 제 뜻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소저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그 회전등 안에 소학사의 시가 숨겨져 있었군요. 전혀 몰랐어요. 이소저는 총명하십니다. 다만 그때 주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시 소저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이가 오늘 서당에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사소한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지난 생에 그가 언제 나를 이렇게 대했던가. 나는 기대에 가득 차 있다가 냉담해졌어. 겨우 1, 2년 사이에. 추수가 알아봤어. 영원 후부에서 지금 한바탕 소란이 났대. 무슨 일로? 또 무슨 일이겠어? 그 송부인이 죽어도 동의하지 않는다더라. 이 혼사에. 나도 이해가 가. 예전에 네 혼사가 그렇게 순조로웠던 것은 네가 적장녀였기 때문이야. 또 세족 출신이고 문호가 맞았지. 그런데 명월은 서녀 출신이잖아. 송부인은 며느리를 고를 뿐만 아니라 종부도 고르는 셈이야. 네 동생도 나쁘지 않지만 있잖아. 맞지 않는다는 거지? 아, 너도 알잖아. 가문, 신분, 성격 모두 조금 부족해. 맞는다면 어떻고? 지난 생에 나는 모든 것이 맞았어. 결과는 서방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잖아. 결국 비극이었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송부인이 동의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송세자 본인이 얼마나 결심했느냐는 거예요. 송재, 지난 생에 네가 소위 진정한 사랑을 위해 나를 반평생 괴롭혔지. 이번 생에는 보여줘봐. 네가 지금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영원후 세자가 너를 위해 집에서 단식으로 압박하다니. 딸은 모릅니다. 모르겠지만 네가 까불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파란이 있었겠느냐. 후작부로 시집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즉, 들어서자마자 네가 한 수 아래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좋은 집으로 시집가야 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너는 꼭 내게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접어도 이건 모두 네 어머니가 집안 살림에 쏟은 정성이란다. 내일부터 너는 착실하게 가사관리와 장부 보는 걸 배워. 명심해라. 너는 우리 강가의 체면을 대표하는 거야. 절대 남이 뒤에서 손가락질밖에 해선 안 된다. 망각당겨는 알겠어? 네, 알겠어요. 언니, 아버지한테 혼났어? 언니, 내가 정말로 송세자한테 시집가야 해? 그 집안이 까다롭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만약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너는 그를 좋아하니? 그게 가장 중요해.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는 꽤 재미있는 사람이야. 잘생기기도 했고. 다만 내가 두려운 건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실까봐. 지난 생에 송부인은 나를 아주 잘 대해주셨어. 그는 악인이 아니야. 다만 예법과 체면을 유난히 중시할 뿐이야. 송부인은 현명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어. 박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진심으로 대하면 그분이 너를 어렵게 하지 않으실 거야. 네가 어른을 공경하고 예법을 따르면, 바르게 행동하면 남들도 흠잡을 데가 없어. 역시 나는 똑똑하니까 금방 배울 거야. 내가 집안을 맡게 되면 언니 꼭 자주 후부에 와서 나를 봐줘. 그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어머님께 가서 많이 보고 배워. 응.
알았어. 명월이 시집가기 전에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해. 이 언니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가게 되었으니 소문나면 남들이 비웃지 않겠어? 이 영원 후부가 뭐가 그리 급한지 여러 번 사람을 보내 재촉하더니 마치 네 동생이 도망갈까봐 겁내는 것 같아. 어머님, 걱정 마세요. 딸은 급하지 않아요. 동생이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녀의 복이에요. 우리는 그녀를 위해 기뻐해야 합니다. 지난 생의 얽힘을 이번 생에서 다른 방식으로 끝내도록 합시다. 아가가 후작부에 가면 시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거라. 기억하겠습니다. 명월아, 데리러 왔어. 명월아, 후작부에서 지내는 건 어때? 어머니, 안심하세요. 이번 친정 나들이는 어머니께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명월이는 총명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녀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지난 생에서는 3조 회문을 나 혼자 돌아왔지. 송재는 공무를 핑계로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 그날의 쓰라림과 고통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어. 아버지, 어머니, 며칠 후에 금릉에 있는 외조부댁에 가서 좀 지내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금릉에 가고 싶어 하니? 언니가 금능처럼 먼 곳에 가려고 하다니 며칠 후에 언니를 후작부로 초대하려 했는데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언니의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후작부 안의 인사와 교류가 아직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는 이제 송가의 부인이다. 왜 남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겠니? 집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모든 일은 내가 있으니. 세자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명월아, 이제 너는 집안의 안주인이다.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생각해야 한다. 언니에게 항상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나를 경고하는 거야. 명월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지. 오히려 나와 명월을 떼어놓으려는 것 같아. 매부 말이 맞아. 너는 이미 후작부 부인이야. 언니가 널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결국 네가 스스로 해야 해. 설마 송재도 지난 생의 일을 기억하는 걸까?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고? 그와 명월의 혼인은 이미 결정된 일이야. 어쨌든 금능에 가는 일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한 일이야. 절대 바꿀 수 없어. 서방님, 제발 외조부께서 견딜 수 없으십니다. 이 감옥의 고통을. 이 사건을 담당한 관리로서 절대 사사로움을 볼 수 없소. 지난 생에 기씨 집안은 가족이 죽고 집이 망했지. 이번에는 반드시 외조부를 막아야 해. 다시 빠지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나를 피하려고. 네가 진릉에 가다니. 제부가 무슨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강추수, 언제까지 속일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 말 없으면 먼저 마당으로 들어갈게요. 추수야. 너도 다 기억난 거 알아.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때맞춰 중매쟁이에게 알려줬겠어. 그녀가 청혼하는 이름을 너에서 명월로 바꾸라고 했겠어. 우리 집에는 아가씨가 2분 계신데요. 후작부에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과 저는 시동생과 형수 사이예요. 여기서 맞고 말씀하시는 게 이 뜬 소문이 밖에 퍼지면 잃는 건 영원 후작부의 체면이에요. 제부, 요즘 공무가 바쁘신 것 같아요. 피곤하셨나 봐요. 헛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환각에 빠지셨나 봐요. 너. 송재야, 송재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설마 그가 내가 아직도 그에게 아첨할 거라 생각한 거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착각이 심한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아. 내일 떠날 거야. 착한 아이야. 길이 힘들었겠구나. 할머니 좀 보자. 다 야위었구나. 오랜만이구나. 우리 추수 더욱 예뻐졌구나. 사촌 누나, 드디어 왔네. 안 왔으면 심심해 죽을 뻔했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번에는 좀 오래 묵을 거예요. 오래 묵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귀찮다고 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개구쟁이야 얼마나 오래 묵든 우리는 다 좋아.
외할아버지, 보세요. 노제자의 이 구절이 전조의 영웅 군주는 지금 어디에 부서진 벽과 차가운 강만 남았네. 이 말은 분명 선제에 대한 불경이에요. 아니, 헛소리. 옛날을 회상하며 지금을 슬퍼하는 건 인지상정이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외할아버지,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몇 년, 10년이 지나면 누군가 꺼내서 크게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선생님이세요. 남에게 미움을 사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노 제자는요, 이 대인은요, 그들은 적이 많아요. 작게 보면 이건 선제에 대한 불경이고, 크게 보면 조정에 대한 불만이에요. 폐하께서 구실을 찾으시려면 조야를 급히 소집하시는 건 이거야말로 딱 좋은 구실 아닌가요? 시구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군자는 위태로운 담 아래 서지 않습니다. 훗날 정말 사고가 나면 온몸이 입이라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벼슬 하셨으니 그 속에 이해관계를 손녀가 일러드릴 필요 없지요. 외조부님, 이 일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시집은 절대 합쳐서 참고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문인들의 풍류라 하더라도 그러나 언간의 실수가 있으면 남에게 빌미를 잡힐 것입니다. 온 기씨 집안을 누를까 두렵습니다. 됐다. 됐어. 내 늙은이가 요즘 또 몇 편에 자랑할 만한 시를 얻었다고. 시집 한 권 내고 싶다고 그들을 물리치면 되지. 외조부님, 대의를 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녀석아 오자마자 내 소재를 시끄럽게 하다니. 앞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지난 생에는 이때쯤 나는 후부에서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찬대를 받으며 살았다. 이런 식으로 가족과 함께 천륜의 즐거움을 누릴 여유가 없었다. 외할머니, 누님. 제가 누굴 데려왔는지 보세요. 누님, 이 분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그의 형이 우리 둘째 누이와 결혼했어요. 박명월이 말하길, 자, 당신들은 인척이잖아요. 송옥, 이 분은 우리 큰 사촌 누나 강추수야. 어서 인사하지. 소생 송옥이 인사드립니다. 강 교수님. 송옥, 지난 생에 나의 작은 시동생으로서 그는 항상 나를 동정했다. 내가 송재에게 냉대받을 때 수많은 날과 밤, 송옥은 은밀히 여러 번 도와주었다. 비록 예의를 지키며 결코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 연민은 숨길 수 없었다. 이번 생에는 내가 금능해온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다. 어떻게든 더 이상 그를 저버리고 싶지 않다. 선아, 듣자하니 이게 금능에서 가장 유명한 과자라서 일부러 아침 일찍 줄 서서 샀어. 송 형님,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에. 외숙부님, 이 벼루는 색깔이 드물군요. 바로 외숙부님의 문인 풍류에 어울립니다. 송공자께서 마음을 쓰셨군. 다만 이 늙은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화려한 물건을 쓰는 건 좀 적절치 않을 듯하오. 내 이 덜언을 분리가되 내 아둔한 아이야. 저 송가의 녀석이 너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 외할머니, 우리는 인척 사이예요. 송옥이 너무 예의가 지나쳐요. 예의가 지나치다고? 눈알이 너에게 붙을 듯이 떨어지지 않더구나. 하지만 그 녀석 준수하긴 하다. 비록 자귀는 없지만 그래도 소요롭게 사니 좋은 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선아 이리 들어오너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가서 송옥이한테 말해. 진심으로 청혼하고 싶다고. 얼른 구해라. 정식 중매인을 보내서 혼인을 청하라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손자가 가서 그 말을 전하겠습니다. 강추수, 너는 이렇게 나에게 집착하는 거야. 나랑 함께 있기 위해 내 동생한테 시집갈 각오까지 하다니.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 그와 관련 있다고? 이런 자만심, 두 생애를 거쳐도 변하지 않았어. 기선 사촌동생,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왔어? 나는 중매쟁이가 온 줄 알았지. 그런데 매부였네. 그런데 매부가 우리 사촌 누나한테 이런 엉터리 말을 하다니 무슨 속셈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너랑 함께 있기 위해 내 동생한테 시집가는 것도 불사하다니 이 말은 귀 있는 사람이면 다 알아듣겠지? 왜 아무 말도 안 해, 매부? 설마 내가 우리 추수 누나한테 무슨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내가 혼인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급하게 달려와서 따지다니 너무 경솔한 거 아니야? 너 오늘 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모두에게 알릴 거야. 영원우도 함께 잘 따져보자. 이 일의 경위를. 사촌 동생, 너무 성급해하지 마. 내 생각에 매부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 그가 먼 길을 달려와서 아마 후부를 대신해서 온 것 같아. 내 혼인 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도움이 필요한 게 있나 싶어서. 그렇지, 매부? 누나, 나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 우리 사촌 누님은 아직 시집 안 간 아가씨야. 인척이라 하더라도 남녀가 단둘이 이야기하는 건 소문나면 어떡해. 맞아, 매부. 예법에 어긋나. 거참, 예법에 어긋난다. 강추수,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저게 무슨 뜻이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사촌 누나, 저 사람 혹시 밥그릇에 있는 걸 먹으면서 솥에 있는 걸 보고 있다는 식 아닐까? 너한테도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동생의 약혼녀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정말 뻔뻔하네. 내 생각에는 이 혼사를 아예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낫겠어. 사촌 동생, 너무 화내지 마. 내가 화를 안 내겠어?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송옥한테 시집간 후에는 매일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매일 마주해야 하는 이런 망할 놈을. 송옥은 지금 금릉에서 관직에 있어. 나는 그와 함께 여기서 살 거야. 당분간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건 방법이네. 하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날이 올 거야. 나중에 경성으로 발령나도 형제끼리 분가하면 돼. 나랑 송재는 얼굴 볼 필요가 없어. 이 사람 머리에 병이 있어. 그냥 미친놈이야. 명월이 이런 사람한테 시집가다니 정말 괜찮은 거야? 명월은 그가 그렇게 애써서 아내로 맞이한 거야. 나는 다만 그가 소중함을 알기를 바랄 뿐이야. 저희 부인께서 둘째 도련님이 금릉에서 좋은 인연을 찾으셨다 하여 마음에 매우 기쁘십니다. 다만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어 자꾸 걱정이 되십니다. 특별히 노비를 보내 문안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문안이라 하시지만 사실은 큰 시험이지요. 누군가 벌써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이네요. 강대 소적에서 조용하고 예의 바르신 분이라 들었습니다. 평소에 집안의 장부를 보실 줄 아시는지요? 관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저를 아껴주셔서 자주 장부를 맞춰보게 하셨습니다. 배운 것은 겉핥기일 뿐입니다. 아가씨의 바느질 솜씨도 아주 훌륭하실 것 같습니다. 마님께서 과찬이십니다. 바느질보다는 추수는 책 읽기를 더 좋아합니다. 바느질은 그저 옷이 몸을 가리기만 하면 해지지 않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살 때 만약 남편과 견식에서 조금 통할 수 있다면 아마 부부 사이가 더 화목해질 거예요. 금슬도 좋아지겠지요. 송 부인께서 세자저택의 서재에 이런 그림 한 폭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가씨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마님께서 물으신 이 일은 추수도 실제로 들은 바 있습니다. 저의 매부는 옛날 정월 대보름 등축제에서 제 동생을 저로 착각했습니다. 지금은 오해가 풀렸지만 그는 줄곧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그는 원하던 대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한 후 이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몰래 제 초상화를 숨겼고 자주 동생에게 제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와 동생에게 모두 큰 곤란을 겪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자로서 이미 매부가 된 후작가의 세자를 대한다는 것이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릉으로 멀리 떠나 외가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비가 경솔했습니다. 강대소적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겪으신 억울함은 노비가 반드시 낱낱이 저희 부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추수가 드디어 좋은 인연을 찾았구나. 어미의 마음도 놓인다. 어머니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명월아. 너 왜 그런 꼴이야? 몸이 안 좋은 거야? 언니, 나 더는 못 살겠어. 정말 못 살겠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일 견딜 수 없는 건 송재야.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너를 못 대해줬어. 못 대해줬어. 못 대하는 정도가 아니야. 언니, 알지? 그 사람 밤낮으로 내 앞에서 내 얘기만 했어. 내 언니는 절대 안 입는데
이렇게 화려한 색은 촌스러워. 이런 사소한 일도 못해. 내 언니는 눈 감고도 너보다 잘해. 경솔하고 무례해. 내 언니 단정함의 반도 못 따라가. 언니. 그 사람이 너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 그림자였던 거야? 나도 몰라. 둘째야.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걸 얻었구나. 고맙습니다, 형님. 다만 어떤 것은 결국 남의 것이야. 손에 넣어도 따뜻하게 간직할 수 있을지 모르지. 형님, 취하셨어요. 내 아내는 당연히 평생 소중히 할 것입니다. 그 점은 형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일은 내가 마음에 담지 마. 형님께서 그저 잠시 정신이 없으셨던 거야. 알아. 그런데 생각지 못했어. 그분이 이렇게 자리 가리지 않을 줄은. 도련님, 작은 아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세자께서 이른 아침에 문 앞에서 마차를 막으셨습니다. 가사일로 도련님과 의논하실 게 있다고 하십니다. 형님, 무슨 뜻이십니까? 오늘은 제가 추수와 함께 친정에 가는 날입니다. 어찌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어젯밤 풍안을 걸리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집을 떠나는 것은 정리로도 말이 안 된다. 도련님 후장님의 친필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형님, 아버님의 편지입니다. 형님도 보십시오. 둘째야. 내가 운이 좋았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경성은 이미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야.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해. 알겠어. 내일 이조에 가서 문서를 제출할게. 우리 빨리 금능으로 떠나자. 이조 쪽은? 금능의 직무는 원래 내가 자청한 거야. 지금 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일찍 돌아가는 것도 합당해. 좀 쉬어. 이조의 유 대인께서 인수인계 문제로 약속하셨어. 곧 돌아올게. 세자께서 한밤중에 제수 방에 들어오시다니 사람에게 보일까 두렵지 않으세요? 보면 누가 감히 말하겠어? 너는 그렇게 급한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저와 남편은 금능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한 일이죠. 추수야, 잊지 마. 지난 생에 누가 내 남편이었는지. 지난 생에 저는 이미 죽었어요. 금능으로 도망가면 끝날 줄 알아.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 추수야, 내가 감히 간다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언니, 그는 점점 더 변덕스러워졌어요. 자주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요. 이런 삶이 태기를 위해서가 아니면 정말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마님 경성에서 온 편지가 마님께 보내라고 했습니다. 후부에서 온 거야? 봉투에는 세자님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네? 둘째 동생과 금능에서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조카 딸은 더욱 옥처럼 곱고 사랑스럽겠지? 형으로서 매우 그리워하네. 둘째가 수리 문제를 처리한다고 들었네? 상당히 까다롭다던데. 다행히 진 태수의 인정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니. 또한 재수가 요즘 성동에 새로 문을 연 금수각에 자주 간다더군. 아마 그곳의 수놓음이 참으로 독특한 점이 있나 보지.
다만 밖에 나갈 때는 하인들을 더 데리고 다녀야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네? 송옥이 공무를 처리하는 세부 사항. 내가 자주 가는 가게. 이런 사적인 일들을 송재가 어떻게 알았을까? 속속들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추수야, 무슨 일이야? 추수야. 그 사람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그의 손이 이미 금능까지 뻗쳤어. 아니야. 감시만이 아니야. 추수야. 내가 관직에서 겪는 어려움들 뒤에는 항상 알 수 없는 힘이 은밀히 작용하고 있어. 나는 원래 정치적 적의 소행인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이 들어. 형님은 단지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러 나에게 문제를 만들고 있어. 참 잘난 영원후 세자군 손이 강남까지 뻗쳤군. 너무 심하군. 사촌 누나, 걱정 마. 위증한 장인들은, 그리고 밖에서 소문을 퍼뜨린 건달들, 내가 하나씩 다 찾아낼게. 외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촌 동생, 고마워. 한 가족인데 뭘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은밀히 듣고 있으니 한번 두고 보자. 그 송재가 무슨 통과를 일으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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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통과를 일으킬지. 추수야. 내가 있어 다행이야. 나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언젠가 나의 형님이 이런 수단으로 나를 대할 줄은.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이제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해. 그와 정면으로 싸울 준비를. 대인, 큰일 났습니다. 경성에서 급한 조정 공문이 왔습니다. 추수야. 오늘 밤은 형님의 환영 연회야.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 걱정 마. 그는 우리가 당황하는 걸 보고 싶어 해. 난 절대 그 뜻대로 하지 않을 거야. 둘째 도령이 금능에서 꽤 성과를 냈다고 들었네? 형도 경성에서 소문을 들었네? 다만 얼마 전 그 제방 문제로 온 도시가 시끄러웠지. 관리로서 신중함이 우선이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서는 안 되네. 형님의 가르침 감사합니다. 동생이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습니다. 재수 씨는 정말 복이 많군. 이 동생은 예전부터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는데 이제는 관직에서 능숙하게 대처하는구나. 재수 씨가 잘 가르친 덕분인 듯. 사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송재. 추수 씨가 돌아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꼴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때리다니. 송호, 내 아내를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녀는 제가 정식으로 맞이한 아내입니다.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형님,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모욕했을 때 결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과, 내가 아는 건 그녀는 원래 내 아내여야 했어. 너 미쳤어. 내가 미쳤어. 너희 때문에 미친 거야. 전생에 그녀는 내 아내였어. 우리는 사이가 좋았어. 다정하게 지냈어. 이번 생에는 내가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도 그녀가 나를 떠나지 않았을 거야. 말도 안 돼, 송기야. 추수는 이제 내 아내야. 내 재수야. 정신 차려. 나는 제정신이야. 기억해. 그녀가 나를 위해 집안을 알뜰히 챙기던 모습. 그녀가 내게 다정하게 말하던 모습.
이 모든 게 원래 내 것이었어. 송재, 나는 신경 안 써.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모두 더러운 생각들 뿐이야.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또 추수를 괴롭히면 내 나쁜 짓을 부모님께 고할 거야. 부모님, 그분들은 늙으셨어. 동생아, 너는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추수야, 오늘 내가 그를 때린 그 한 대. 완전히 등을 돌린 셈이야. 알아 송재는 지금 순찰사야 천자의 명패를 가지고 있어. 겉으로는 우리가 그를 건드릴 수 없어. 하지만 그럴수록 송재에게 빌미를 주면 안 돼. 생각해냈어. 내일 아침 일찍 이조의 진정서를 제출할 거야. 송치의 터무니없는 짓을 사실대로 알릴 거야. 송치의 근간을 해치지 못할지라도 조정에 알려야 해. 송치는 공정무사한 흠차가 아니야. 지금 송치가 새가 한창 좋은데 직접 탄핵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 기씨 가문은 금릉에서 여러 해 동안 세력을 키웠어. 조정에도 인맥이 있으니까 내가 편지를 한 통 쓸게. 외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거야. 먼저 조용히 소문을 퍼뜨려서 송치가 행동이 방만하다고 채통을 잃었다고 말이야. 소문이 퍼지면 우리가 기회를 보자. 역시 내 생각이 더 꼼꼼하구나. 그리고 명월 쪽은 그녀가 후작부에 혼자 있는데 생활이 녹록지 않을 거야. 내일 명월에게 편지를 쓸게. 조심하라고 전할게. 이 송치라는 자가 강남을 제 사유지로 알고 있군. 선아, 아이 가서 알아봐라. 요즘 금능 관료들 중에 누가 경성의 그 세자와 가까이 지내는지, 그리고 성남수로의 그 자금이 도대체 누구 손에 막혀 있는지.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손자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송치가 몰래 교류한 자는 정사사의 참외 한 명이고 또 몇몇 하급 관리들을 매수했습니다. 송옥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수리 자금 문제는 바로 그 참의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 참의. 그 참의는 원래 탐욕스럽기로 유명합니다. 사촌 누님, 이런 상대를 상대하려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참의가 재작년에 백성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일, 피해자들이 아직 금능성 안에 있습니다. 왕 대인, 주참의의 토지 강점 사건은 증거가 확실합니다. 대인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참의의 이런 행실은 본관도 익히 알고 있었소.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본관이 엄중히 처리하겠소. 급히 말을 달려 경성 도찰원으로 보내라. 좌도사 시사 진대인께 전달하라. 세자,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 자들이 옛날 사건을 꺼냈습니다. 사건이 이미 안찰사사까지 알려졌습니다. 안찰사사에서 조사하려 한다면 협조하면 되지. 세자님 소관은 세자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 한 명의 탐호한 참회 때문에 본 흠차가 스스로 수족을 끊으라는 거냐? 꺼져. 공부 낭중으로 승진되었어. 즉일 기경 부임하라는 거야. 서울 소식이 결국 왔구나. 이게 함정이야. 서울에 돌아가면 송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곳곳에서 남에게 휘둘리게 돼. 여보, 서두르지 마세요. 이 전령에는 즉일 귀경하라고만 했어.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아. 부인의 뜻은 서방님께서 병을 핑계로 내년 봄까지 미루시는 게 어때요? 내 생각에는 송재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역시 부인이 기민하시네요. 지금 바로 병을 사유로 올리는 상소를 쓸게요. 언니 송재가 금능에서 돌아온 후 성격이 더욱 포악해졌어. 누가 내 서재에 들어오라고 했어. 그냥 묻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방님께서 왜 깊은 밤에 돌아오셨어요? 언니 송재가 첩을 들였어.
그 여자는 유염하게 생겼어.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나에게 대들었어. 세자 부인의 티는 크지만 아깝네요. 세자 전하께서 어젯밤 제 처소에서 주무셨어요. 남자가 첩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네가 본부인이니 어질고 현명해야 한다. 언니, 오늘 송제 서재에서 또 내 초상화를 봤어. 네가 내 언니의 절반만이라도 내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야. 또 명월이 걱정되나? 송재는 이미 미쳤어. 명월이 서울에서 너무 힘들어해. 걱정 마. 우리가 서울에 돌아가면 명월을 데려와서 며칠 같이 지내자. 이 일은 결국 서울에 돌아가서 해결해야 해. 대인 서울 영원후 댁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후께서 옛 병이 도졌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의원께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쓰거나 정신을 쏟으면 안 됩니다. 송재가 요즘 조정에서 꽤 득이양양합니다. 몇몇 강로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가, 내 병이 나으면 일찍 서울로 돌아오너라. 아버님의 몸이 정말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네. 우리 빨리 서울로 돌아가야 해. 아버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를 걱정하게 할 수 없어. 서울에 돌아가면 형과 매일 얼굴을 봐야 해. 송재가 권세가 하늘을 찔러서 무서워. 뭘 무서워해. 그가 분수 지키면 우린 그를 형님으로 모시지. 또 손을 대려 하면 이번엔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추수야, 내가 너를 곤란하게 했구나. 나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무슨 헛소리야. 부부는 한 몸이야. 내일은 내일이야. 게다가 송재가 아니었으면 나도 금릉에 오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너도 만나지 못했겠지.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분께 중매장이 역할을 고마워야겠네. 아이가 경성에 가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편지를 보내렴. 절대 혼자 참지 말고. 외할머니, 걱정 마세요. 추수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사촌 누나, 걱정 마세요. 금능 쪽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다. 사촌 동생아. 왜 그래? 송재가 요즘 세력이 대단해졌어. 많은 권기들과도 사귀고 있어. 태자 곁에 있는 내시까지도 송재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 지금의 송재는 관직도 있고 인맥도 있으며 황제의 총애도 받고 있어. 우리가 경성에 돌아가는 건 꼼짝없이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그럴수록 물러서면 안 돼. 서방님, 우리만 찾을 수 있으면 송재가 당파를 만들고 사리사욕을 챙기며 형제를 모함한 증거를 그걸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그런 소식을 내가 어떻게 알았어? 외갓집에서 항상 어떤 소문은 들리거든. 위험한 일은 내가 조사할 테니 넌 내가 할 일만 해. 절대 직접 위험을 무릅쓰지 마. 알겠어요. 서방님 말씀대로요. 송재의 전생 빚은 이번 생에 내가 직접 갚게 해줄 거야. 둘째 도련님, 사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큰 방에서 기다리십니다. 이리 오십시오. 돌아왔구나. 잘됐다 오가는 복이 있구나. 추수는 좋은 아이야. 길이 멀었으니 먼저 가서 쉬어라. 서방님, 벌써 이틀 밤을 지뜨워요. 좀 쉬어요. 여기는 제가 볼게요. 괜찮아. 아버님께서 오늘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어. 제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돼서. 아버님께서 주무시니 저는 공무가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둘째, 잘 부탁한다. 서방님 주무세요.
화나가 범람했습니다. 천리 비옥한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재경, 누가 이 치수 임무를 맡겠는가? 송대인 금능에서 치수에 공을 세웠습니다. 신은 송대인을 추천합니다. 신송옥, 가겠습니다. 신의 아우는 평소 부지런하오니 반드시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치수 일이 시급합니다. 내일 우리 금능으로 돌아가 준비합시다. 이후로 너는 금능에 머물러라. 그래, 금능에 돌아가면 외가에 가서 호의를 데려와 그대를 보호하겠소. 너희는 내 외조부님께서 정성껏 길러낸 호의들이다. 이번 행차에서 너희의 임무는 둘째 도련님을 지키는 것이다. 알겠느냐? 목숨을 걸고도 둘째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길은 험난하오. 모든 일에 조심하시오. 송옥, 꼭 살아서 돌아와요. 너를 위해서 꼭 돌아올게. 내가 없는 동안 송재가 너를 괴롭히면 바로 외조부님께 가라. 절대 맞서지 마라. 지난 생에 나도 이렇게 너를 보냈어. 그때는 우리는 예법에 갇혀 한마디 조언도 하지 못했어. 장명호께서 위중하시다. 이게 시아버님을 뵙는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비가 온다. 서방님, 가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꺼져. 봄이 오면 가지가 돋아나네. 저속하고 비루하다. 추수만 못해. 있잖아. 도대체 내가 송옥의 어디가 모자란 거야? 그녀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지? 이곳의 모든 것은 내가 살펴보고 즐겨도 된다. 오직 건드리지 마라. 저쪽의 청색 옷기린. 이 물건은 옛사람이 남긴 것이다. 작년 정월 대보름 밤에 등불이 나처럼 환했네. 달이 버들가지 위에 걸리고 사람은 해질녘에 만났지. 푸른 바다 달빛의 구슬이 눈물 맺고 난전의 햇살의 옥에서 연기 나네. 소위 첫눈에 반했다는 것, 소위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다 웃음거리야. 난 그저 우스운 가짜일 뿐이야.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내 결혼, 내 사랑, 내가 겪은 고통 모두 거짓말에 불과해. 세자비님, 큰일 났습니다. 궁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후약께서 병환이 위중하셔서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언니, 돌아오려나 봐. 여러분, 이곳 치수 방안은 이해 없으시면 이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리 와서 좀 앉아. 요즘 수고 많았어.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다 아프셔. 내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지. 1년 동안 무슨 고민이라도 있었어? 다치양단에.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넌 20살도 안 됐잖아. 이혼하고 싶어. 인이나 안방에 가서 태곶바랑 놀자. 무슨 일이야? 이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이 식었어. 보기만 하면 싸웠어. 요전에는 첩을 들였어. 몇 년 안 됐는데 송재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처음에 그를 믿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그의 서재에서 내 추상화를 찾았어. 내가 알면서도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라는 걸 왜 나를 불구덩이로 밀어넣었어? 왜 막지 않았어? 동생아, 착각하지 마. 3년 전에 정월 대보름날 몰래 나간 사람이 누구였지? 송재를 집으로 불러들인 사람은 청혼한 사람은 또 누구였어? 네가 당시에 내 이름을 댔잖아. 혹시 잘못되면 내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때 내가 몇 번이고 물었잖아. 네가 그가 재미있다고 했고 좋아한다고 했어. 모든 건 네가 선택한 거야. 이소 부인님, 세자께서 부인께 앞들에 가서 시중 들라고 하셨습니다. 추수.
드디어 왔구나. 오래 기다렸어. 다시 살아도 나는 송재를 피할 수 있었어. 그의 비열한 성격, 여전히 명월의 인생을 망쳤어. 내가 그녀를 해친 건 아닐까. 그녀는 요즘 이래 까닭 없이 때를 쓰고 있어. 너는 그녀를 신경 쓰지 마. 매부가 이래? 내 여동생을 대하는 게 우리를 업신여기는 거야? 강가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 계집이 어때서? 나는 관심 없어. 넌 내 마음을 알아야 해. 송재, 넌 정말 역겨워. 하! 역시 너는 모든 걸 기억해냈구나. 지난 세상, 너는 나를 죽기보다 못하게 살게 했어. 이번 생에는 내 여동생까지 해치려 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내가 중매인을 시켜 이름을 바꾸게 한 거였구나. 그랬구나. 다시 한번. 난 너를 잘 대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이름을 바꿔버렸어. 인연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잘못된 대로 두기로 했어. 그럼 내가 오히려 네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추수야, 나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 원래 강명월이 내가 생각한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이번 생에야 깨달았어. 너야말로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우리가 한 쌍이 되어야 해. 전에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내가 지난 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는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뜻이야. 내게 아직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다면 똑똑히 봐. 내가 누군지. 나는 네 동생, 송옥의 아내야. 아니야. 분명 되돌릴 수 있어. 입 닥쳐. 내 남편은 송옥이야. 영원히 불가능해. 너 같은 짐승이랑. 송호, 곧 그렇지 않게 될 거야. 내가 그를 보낸 게 남쪽 경계의 치수 사업. 정말로 그가 공을 세우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송옥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는 잘못하지 않을 거야. 나는 동원했어. 내가 이조에 있는 모든 인맥을 겨우 그를 보낸 거야. 가장 위험한 제방 터짐 지점으로. 또 강호에서 최고의 자객 몇 명을 보냈어. 그를 따라가게. 그때 산사태가 터지면 칠품 말단 관리가 실족하여 물에 빠져 시체도 찾지 못하는 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잖아. 호랑이도 새끼를 안 먹는데 넌 자기 친동생까지 해치다니. 송재, 너는 짐승만도 못해. 서두르지 마. 추수. 다 준비해놨으니까. 송옥이 죽고 나면 홍수 속에서 내가 가서 고명을 청할 거야. 겸초 양방의 명목으로 너와 이나를 함께 내게 데려올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미 위독하셔. 돌아가시면 내가 자기를 계승할 거야. 송옥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겠어. 어쨌든 내가 널 돌볼 거야. 그때가 되면 넌 여전히 영원후 부인이야. 이나는 여전히 후보의 적통 아가씨고 우리 세 식구 전생처럼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꿈깨. 내가 말해주마. 송재, 내가 죽더라도 절대 너를 안 되게 할 거야. 송옥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반드시 피값으로 갚게 할 거야. 알아. 난 내 그 고집센 모습이 좋아. 사람들아, 잘 모셔드려라. 이 부인을. 그녀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이 마당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해. 네. 추수야, 안심하고 기다려. 송옥의 죽음 소식이 오면 우린 전생처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추수야, 배고프지? 이건 내가 예전에 제일 좋아하던 몇 가지 음식이야. 내가 일부러 주방에 시킨 거야. 뭐가 웃겨? 당연히 네가 어리석어서 웃지. 송재, 너 아직도 내가 네게 무슨 미련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 전생의 부부였어. 그래, 부부였지. 그럼 기억나? 어느 겨울에 네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안 떨어지고 많이 아팠잖아. 물론 기억하지. 내가 내 침대 곁을 지키며 사흘 밤낮을 눈도 안 붙이고 직접 약도 먹이고 몸도 닦아줬어. 추수야, 그때 나는 알았어. 내 마음에 내가 있다는 걸. 그래? 그럼 진실을 말해줄게. 그때 나는 정말 사흘, 밤낮을 눈을 안 감았어. 하지만 널 간호한 게 아니야. 널 기다렸어. 네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내가 직접 봤어. 네가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는 걸 열이 오르고 얼굴이 새빨개진 걸.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그게 뭔지 난 생각했어. 왜 아직 숨이 안 끊어지나? 왜 아직 살아있나? 내 시신을 어디에 묻을지까지 다 계획해놨었어. 그럴 리가 없어. 왜? 없겠어? 내가 마지막에 의사를 부른 건 단지 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평판을 듣기 싫어서였어. 이나가 나중에 뒤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널 구한 건 오직 나를 위해서였어. 단지 나닌 뒤에서였어. 지금 생각해보니 차라리 그때 병상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지 않아. 송재,
네가 계속해서 나를 냉대하고 출세와 이익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고 나를 방 안에 가둬놓고 죽음을 기다리게 했을 때 네게 남아있던 그 작은 정마저 이미 다 닳아 없어졌어. 기회가 있다면 내 손으로 널 죽일 수도 있어. 너.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더욱더 널 보낼 수 없어.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내 곁에 있어야 해. 평생 미워해. 발소리가 가벼워. 송치가 아니야. 언니, 명월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들었어. 아까 걱정돼서 몰래 따라왔어. 창밖에서 다 들었어. 송치 그 망할 놈 이미 미쳤어. 송옥을 죽이러 사람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너까지 영원히 여기에 가둬 놓을 거야? 언니, 겁내지 마. 내가 널 구하러 왔어. 내 비상금 다 꺼냈어. 다 꺼냈어. 뒷문 지키는 왕파 할멈을 매수했어. 그 아들이 밖에서 빚을 졌어. 급히 돈이 필요했어. 이건 말 한 필도 준비했어. 뒷문 밖 골목에 있어. 이건 나가는 패야. 이 옷으로 갈아입어. 지금 경비 교대 시간이야. 얼른 가. 내가 가면 너와 태기는 어떻게? 송치의 성격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이미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 내가 여기 남아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언니는 나가. 강가에 가서 구원병을 불러와. 이게 송옥을 구할 유일한 기회야. 우리 모두를 구할 유일한 기회야. 내가 무사하면 나와 태기는 한 줄기 희망이 있어. 명월 말이 맞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더군다나 여기서 지체할 수도 없어. 계속 약해 빠지기만 하면 아무도 안전해지지 않아. 언니, 빨리. 그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명월. 기다려. 꼭 돌아올게. 너와 아이를 데리고 갈게. 응, 언니, 기다릴게. 얼른 가. 여기 있다. 가자. 찾아봐. 수아, 무슨 일이야?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송치가 미쳤어. 송옥을 죽이려 해. 얼른 사람 보내서 구해. 얼른 말 준비해. 송옥에게 사람을 보내. 송 대치께서 수리를 하는 제방. 아버지,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이걸 어쩌나. 네 동생이 아직 그 늑대 굴 속에 있어. 다 엄마 탓이야. 애초에 이 혼사를 맺지 말았어야 했어. 추수. 송옥. 동생아, 걱정 마. 우리 관도에서 송옥을 만났어. 그는 괜찮아. 나는 이미 우리 형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이상하다는 걸. 이번 수리 공사에 그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래서 신경을 썼어. 미리 준비를 해뒀어. 네가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누가 그가 이렇게 잔인할 줄 알았겠어. 전에 아주 긴 꿈을 꿨어. 꿈속에서 널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 아주 오랫동안. 이번 생에는 계속 널 지킬게. 다시는 그렇게 슬프게 하지 않을게. 나도 당신을 지킬게요. 북을 치는 자가 누구인가? 민부인 강씨, 영원후 세자 부인, 아내로서 고소합니다. 저의 남편 송재를 고소합니다. 덕을 잃고 행실이 문란하며 오역과 시박을 저질렀습니다. 봉천승훈 황제가 조서를 내리사 영원후 세자 송제는 심성이 괴팍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않으며 형제를 해치고 제수씨를 탐내었으니 실로 인륜을 저버렸도다. 짐이 듣고 진노하여 영원후가 병중이라 생각하고 찾아 송옥이 치수 공이 있사오니 공과 과를 상쇄하노라. 죄인 송제는 죄 씻을 길 없어 세자 자리를 패하고 참수에 처하라. 칙차. 신송옥이 성지를 받들어 사례드립니다. 명월이 편지야. 그녀가 말하길 아이 데리고 재혼했다고 해. 전생에 그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대. 만물은 순환하고 제자리를 찾는 법이지. 그녀도 이제 고생 끝에 행복해졌구나. 그래. 그녀와 아이도 진정한 집을 갖게 됐네. 여기서 어머님들 모시고 계세요. 금방 갔다 올게.
송 부인 죄인 송재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저를 통해 전원을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뵙고 싶다고. 나는 그를 만나러 가지 않겠어. 전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처음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